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영양사 지원자인데요. 네. 그 영양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 웰스토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인재들이 지원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 삼성 웰스토리 그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학교라든지 오피스, 뭐 대형 공공기관에서 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맞아요. 그 급식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급식 외에도 식자재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께서 외식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놀부 부대찌개 뭐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에 식자재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식음료와 식자재 공급 업체이다 보니까 이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현재 상반기 채용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성 그룹 공채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그룹 공채는 보통 삼성의 계열사라고 불리는 네.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네.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손자 회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사 채용을 수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사무직부터 그 전문 인력까지 다양한 분야 채용이 좀 이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 웰스토리는 어떤 인재를 좀 찾나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또 네. 봐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창의성이나 소통력 그리고 아무래도 위생을 다루다 보니까 전문성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영양사직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관련 자격이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인과 동시에 네. 위생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위생 관련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만약에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어린 친구들이 약간 좀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급식을 하다 보면 오늘 반찬이 왜 이렇지? 항상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줘야 되고 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객 지향 마인드가 아까 인재상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요리와 운동입니다. 역시 여성 좋아요. 영양사다운 요리. 그러게요. 그리고 어학 점수가 토익이 735점, 네. 전공이 외식 영양학, 아. 복수 전공이 스포츠 건강과학. 네, 학점도 준수해요. 3.89점이고요. 그렇죠. 자격증으로는 영양사, 위생사, 한식 조리 기능사 여러 가지 자격증 보유하고 있네요. 영양사답습니다.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건국대학교 병원 사회팀에서 네. 1개월간 지역 아동센터 영양상담 봉사를 또 했네요. 네. 그리고 또 상명대 건강캠프팀에서 1년 7개월간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영양상담 봉사 활동을 했고요. 또 급식봉사도 1년간 지역 아동센터에서 급식봉사를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예. 굉장히 좋은 경력들인 것 같아요. 그럼요. 경력으로는요, 공차에서 1년간 음료 제조 및 고객 응대를 했고요. 또 식품 실험실에서 1년간 이화학, 미생물 등 식품 관련한 실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되게 많아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영양사에 지원한 만큼 네. 이 관련 자격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대내외 활동이랑 다양한 경력도 눈에 띄는데요. 다양한 영양 상담 봉사 활동과 더불어서 연구와 실무 경험까지 좀 두루두루 갖춘 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직무와 관련해서 꾸준히 준비해온 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멘토님께서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보고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꾸준하게 쌓아왔다는 건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환자들이 먹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렇죠. 뭐 저염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위생 네. 기준이. 그런 곳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도 좀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고객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일 수 있는데 네. 그런 경험들을 또 골고루 쌓았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뭐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심도 있고 꾸준하게 노력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 지원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삼성 웰스토리 영양사 지원자의 그 자기소개서 볼 건데요. 네.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예. 심플하다요. 일단 막연한 질문인데 그만큼 답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네. 심플하고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한 질문에 답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자기소개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넓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항은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2번, 3번부터 뒤에 있는 질문에 답을 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 자기소개에는 역량 관점보다는 가치관이나 인성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네. 400자라는 글자 수를 감안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도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작성하라는 팁도 주셨는데요. 네. 내용은 어떤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중학교 재학 당시 항상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중학교 3학년 때 생활기록부 장래 희망에 영양사로 적은 것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는 식품 관련 주제로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 이후 요리에 관한 다양한 실무 수업과 영양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단체 급식의 장점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외식 영양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서비스적인 마인드를 익히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기 위해 식품 실험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 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급식 봉사, 식품 연구실 등의 활동을 통해 식품 관련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네, 영양사의 꿈을 키운 계기 그리고 그동안 경험을 좀 나열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소재 선택 괜찮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뭐 본인 관심도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네. 뒷부분에 물론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여기 자연스럽게 본인의 진로를 성장 과정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객 지향 마인드라든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 회사의 인재상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인 소재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중간중간에 잘못 쓰인 단어나 띄어쓰기가 잘 안 된 부분도 보입니다. 뭐 예를 그죠. 들어서 우수상을 시상하였다고 했는데 수상이 맞는 거죠. 그쵸, 시상은 수상이. 상을 주는 거니까요. 맞아요. 뭐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부분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게 중요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원자가 다소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웰스토리 영양사의 자기소개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번째는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보완점입니다. 어허. 뭐 자기소개서의 연장으로서 장점과 보완점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는 좀 첫 번째 질문과 연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앞부분에서 강조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본인이 꼼꼼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네. 또 뒷부분에 보완점과 장점과도 연결이 좀 돼줘야 될 텐데 네.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200자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의 항목을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이 강점보다는 영양적인 부분보다는 좀 인성적인 부분으로 좀 더 터치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장점 200자 이내. 장점은 상대방에게 먼저 거리낌 없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습한 곳은 여사님들과 점장님 간에 서로 불화가 있는 업장이었습니다. 저는 팀의 분위기를 좋게 이끌기 위해 먼저 말을 걸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매니저님과 여사님들 사이에도 조금씩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보완점 200자 이내. 보완점은 다소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데 요가가 도움이 된다고 하여 수업 이수를 한 후 매일 5분씩 명상 요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격 자체가 여유로워지고 더불어 요가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장점과 보완점에 대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도 좀 잘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소재와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장점과 보완점에 강조하는 키워드가 다 적합합니다. 그래서 친화력이 좋다. 네. 그 단점은 이제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뭐 조급하다는 정도인데 네. 키워드 되게 잘 잡았고요. 근데 이 장점 부분에서 본인이 여사님들과 점장님 서로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는 예시를 조금만 더 들어줬으면 더 명확한 것 같고요. 네. 단점에서 이제 명상 요가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성격 자체가 여유로워지고 사실은 이거 너무 뭐랄까 점프가 크거든요. 사실 인성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절대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다소 조급했던 사람이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좀 더 여유가 생겨지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 중이다지 보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한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200자라는 글자 네. 제약 때문에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 동기 및 포부. 네. 아무래도 좀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답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전공자들은 가는 길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많은 이런 급식업체 그리고 식자재 유통회사 중에서도 왜 삼성 웰스토리의 인지에 대한 로얄티를 좀 더 드러내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더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공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제 꿈과 역량을 항상 고객의 건강을 위해 연구 개발하는 삼성 웰스토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웰스토리 앱을 시작으로 웰스토리 플러스에서 SHP까지 건강식, 운동, 생활 등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온 역량에 대한 지식과 체육학과를 복수 전공하며 배운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연구하는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영양사로서 업장에서 고객들이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식단 구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업장에 제공하겠습니다. 제철 음식 및 음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병행될 수 있는 업장을 만들어 삼성 웰스토리의 건강함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양사가 되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내용과 소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좋은 부분을 기재를 하면서 그 로열티를 좀 반영은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식 운동 이런 것들을 뭐 고객 맞춤 앱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근데 회사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데 그 부분에 이게 부합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영양사로서 업장에서 고객들의 건강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네. 상당 부분 3분의 2 정도를 컵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회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아워홈이라든지 네. 아니면 CJ 프레시웨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지원할 때 그대로 갖다 똑같이 붙여도 할 수도. 사실 문제는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건강식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네. 사업의 그런 전략을 좀 실현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잡아가지고 좀 세밀하게 건강식을 어떻게 좀 꾸미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영양사가 하는 역할만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명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식품 영양학과 이론을 하나 선택하고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앞의 질문들은 좀 일반적인 내용의 자기소개서 질문이었다면 이 부분은 좀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묻는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을 묻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은 영양사는 전문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급식 현장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자, 그 말을 요약하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자격증을 취득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이 전공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서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 항목에서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론적 지식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생각을 하고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식음 트렌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적용한 식당 한 끼를 구성해서 작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번 질문 역시 그 직무 관련 역량을 살피는 건데 이 경우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한번 일을 한번 해봐라. 먼저 해봐라. 일을 한번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네. 의도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목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이 자기소개서 평가 잘하면 다른 건 다 안 보더라도 아마도 이 항목은 반드시 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항목이네요. 약간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미술하는 친구, 예체능 쪽 친구들한테 실기 같은 개념이 있고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염, 저당, 저칼로리 트렌드. 3저, 즉 저염, 저당, 저칼로리 식단에 대한 트렌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식단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업장에서도 저염, 저당, 저칼로리를 실천하는 식단을 통해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고객 만족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식단 한 끼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건강한 중식 식단, 메인, 등심 잡채 곤약 덮밥, 그리고 짜장 소스, 그리고 오븐 탕수육, 그리고 단무지, 멸치 계란국 또는 숭늉. 등심 잡채 곤약 덮밥의 경우에는 당면 대신 곤약을 사용하여 칼로리를 낮춰보았습니다. 또한 저염 짜장 소스를 활용하여 맛의 균형을 맞추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본 반찬의 경우 오븐 탕수육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가스 반죽으로 탕수육을 오븐에 구우면 칼로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김치가 아닌 백김치를 제공하여 저염식 반찬을 제공하겠습니다. 곡류의 경우에는 숭늉을 제공하겠습니다. 국의 경우에는 가장 염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멸치 육수를 활용하거나 숭늉을 제공하여 저염식 식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식단 구성을 통해 저염 저칼로리 식단을 구성함으로써 웰스토리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 저염, 저당, 저칼로리를 트렌드로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오직 건강만 생각한 식단이 과연 맛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이들을 먹을 것인지에 따라서 메뉴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소재와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너무 학생 수준에 가깝다라는 부분과 네. 치밀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네. 차라리 본인이 특정 시기, 대상을 정해서 가정하에 이런 글을 썼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맛과 영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비용이라는 부분도 사실 감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건강에 좋으면 다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말 그대로 다 퍼줄 수는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맛과 영양 외에도 비용적인 부분도 기준으로 좀 포함시켜서 잡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식단이 몇 칼로리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예상해가지고 잡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웰스토리 영양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네, 재환이와 구미의 B급 B급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일단은 참신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아쉽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육하 원칙을 생각해서 답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저염, 저당, 저칼로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지금의 트렌드. 그래서 어떤 지금의 가장 핫한 트렌디한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상황에 맞는 육하 원칙을 설정해서 좀 식단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혼밥, 혼술 이런 게 대세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쉽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쵸. 혼자 먹으니까 대충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영양소를 잡아주는 식단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혼자 사는 분들은 사실 이런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 섭취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특정하고 좀 스페시픽한 부분을 들어가서 좀 작성을 하면 좀 그 담당자의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현 씨는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어떤 질문이든 간에 약간 앞에 사족이 좀 긴 것 같아서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두 가지식으로 조금 구성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은 우리 대학생 수준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곳의 그런 음식 기업 또는 관련 식품 기업에서도 그냥 이 자소서를 받았을 때 전혀 경쟁력이 있지 않아 보일 만큼 그 차별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에 맞는 또는 이 회사 홈페이지 가서 그 회사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좀 조사해 본 후에 회사에 조금 더 맞춰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큰 관점에서 재환 씨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해준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보미 아나운서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이슈를 건드리지 말고 다른 이슈를 건드리되 거기에 파생되는 결과가 결국 이슈가 된다라는 논리를 아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혼밥 혼술을 이야기하면서 네. 영양의 불균형이 이슈다라고 잡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담당자가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을 형성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T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만약 현장에서 네. 입사 후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고객께서 급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음식 맛이 정말 형편없다. 아, 이렇게 컴플레인을 아주 심하게 하신다면 네네네.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일단은 그분의 컴플레인도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입장에서 소중한 의견은 무조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불편한 건지 그리고 어떤 게 맛이 없는 건지 여쭤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그런 간과 관련된 베이스에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 투표를 실시를 해서 오늘의 간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 사전 조사를 미리 해놓고 항상 그 사전 조사에 대한 그 간과 여러 가지 베이스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는 그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입맛에 안 맞다라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영양소적인 섭취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회적으로 기분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한 다음에 그 고객에게 이제 정말 진짜 원하는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고 원하는 음식을 혹시나 듣게 된다면은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음식을 좀 만들어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네. 일단은 수용을 하고 네네. 고객의 의견에 이제 경청하려고 네. 세부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음식의 간이 어떻게 정도로 네네네. 돼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예. 그 대신에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을라는 가정을 또 붙이면서 네. 말 그대로 영양소와 연결시켜서 고객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아주 매뉴얼적인 네. 그러한 답변이기 때문에 중상 정도 답변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예. 창의성이 있다라고 아,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아주 조심스럽지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해주세요. 예, 우리 지원자께서는 현장에서 네. 이 영양사 관련한 뭐 이런 급식 아르바이트나 뭐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힘들었던 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아동센터 영양상담 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이라는 특성상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지 않고 좀 건강식을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맛이 없다고 맞습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계기로 좀 영양학 책들을 더 많이 뒤져보고 저만의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레시피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책자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삼성 웰스토리에 입사를 했을 때도 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의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저만의 레시피를 좀 녹여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일단 영양사가 직접 조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식단을 짜고 계획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경험들은 충분히 이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병원에 특히 아동이라는 특정 타겟팅을 하고 네. 뭐 그런 맛과 영양을 잡기 위해서 혹은 그런 부분 노력했던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은 답변인 것 같고요. 네. 좀 더 이 답변이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늘 강조하지만 내가 그때 없는 힘을 발휘했느냐, 내가 그때 이런 걸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걸 극복했느냐, 그런 부분도 좀 담겨져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지원자의 궁금증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고 특정한 요소, 예를 들어 대학교, 어학 점수 등으로 걸러지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제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약 4일 만에 서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특정한 요소에서 걸렀다고 생각해도 무방한가요? 그래요. 이건 취준생들이 진짜 항상 의문을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많은 사람들 자소서를 다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스펙만 보고 걸러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일이 뭐 많이 종종 발생하죠. 그렇죠. 종종 있는 일이죠. 예, 이건 4일만이라고 한다면 이거 양반입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뭐 타이어 기업은 일요일 날 밤에 마감했는데 네. 다음 날 월요일 날 오후에 발표가 났어요. 그건 좀 그래서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요? 네.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 스펙만 보는 게 맞는데 그럼 이게 꼭 나쁜 거냐라고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기업도 자기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너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또 미리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을 하시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것을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식품기업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식품 기업이 굉장히 친숙하긴 하지만 네. 굉장히 즐겁거든요. 아. 먹으면 즐겁잖아요. 네. 근데 일하는 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위생법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너무 친숙한 이미지만 갖고 지원하기보다도 이 업이 정말로 많은 고객들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지고 또 유통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웰스토리 영양사 지원사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